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빠지면 쏜다. 이 43조의 실탄을 갖고 있는 개인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을 이겼습니다. 어제 우려했던 우리 시장 급락과 미국 시장 하락과는 반대로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WTI 선물 급등과 함께 어제 나갔던 기관 대부분이 매수에 동참해 주었고 특히 연기금에서 지수를 방어해 줬습니다. 눈치 보고 있는 외국인 언제쯤에 들어올까요? 또 다른 악재가 숨어 있는 건 아니겠죠? 걱정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병진 전문가 맨날 인사를 혼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셀트리온의 블록딜 소식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블록딜 소식이 싱가포르의 펀드에서 대규모로 매각이 추진됐다는 소식에 장중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장 후반에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약세 흐름 띄워졌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사전 계약 62만 대 돌파 소식에 센트럴모텍 최근에 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강세 모습 띄워줬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트리비엔티가요. 어제 김민재 전문가 추천주인데요. 특징주에 나왔습니다. 교모세포종 치료제 이상 FDA 승인에 강세를 띄웠다는 헤드라인이 보이는데요. 이 지트리비엔티가 말이죠. 코로나로 연결돼서 상승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지트리비엔티의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면서 오늘 FDA 승인으로 강세 띄었는데 이 종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또 코로나 관련주는 또 올랐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올랐고요. 네오팩트도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소식에 8일째 강세라고 했는데 이건 아침 뉴스고요. 오늘 장 후반에는 약세의 모습 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알아볼까요? 바이오레즈 코로나19 살균 효과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요. 장 후반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오늘 상한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지트리비엔티부터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제가 이 종목 왜 뽑았게요? 네,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좀 자랑 좀 해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 지트리비엔티가 어제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 왜 올랐어요? 방금 앵커님께서 사실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지트리비엔티 같은 경우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FDA 승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일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좀 제법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도 지금 해외 쪽 기업과 같이 진행을 중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 쪽도 15분 안에 판별을 할 수 있는 이 진단키트 쪽도 미국과 어느 정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본래 사업 자체에서도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 관점 충분히 괜찮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지트리비엔티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지트리비엔티에 대해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제가 아까 서울 바이오시스를 꼽아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저는 제약바이오주인 줄 알았더니 LED 회사더라고요.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가 되던데 이름이 서울 바이오시스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엮인 이슈가 코로나예요. 그죠?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세티가 양산하고 있는 광반도체 바이오레즈가 코로나19 치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살균이 99% 된다. 이게 입증이 됨에 따라서 오늘 장 초부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마지막까지 유지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레즈가 이제 코로나19 99% 살균 효과를 기대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재료 가치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 드리자면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느 정도 대시세 파동,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장이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은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본다고 하면 한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14,000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 계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있으면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됐는데 첫날부터 급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급락이 일어난 부분이 그래도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량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20% 30%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 또한 피해가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신규 상장주였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전환되고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는 국면까지 이르렀고 재료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이 아니라 중기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점 유효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 도와주셨는데 근데 이 서울 바이오시스가 또 서울 반도체랑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 회사들은 앞에 다 서울이 붙나 봐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도 LED 회사이다 보니까 네. 같은 이제 협업 관계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 바이오시스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상한가를 굳혔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도 아침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반도체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돌파 흐름을 나타내다가 약간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서울 바이오시스가 만약에 내일 또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서울 반도체 또한 다시 한번 이 구간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바이오시스의 상한가 간다고 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서울 반도체 진입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고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심지어 오늘 거래량까지 좀 크게 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까지 특징주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사실 개별 장세입니다. 오르는 것만 오르고 또 빠지는 건 엄청 빠지죠. 혹시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올랐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나는 전화가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화로 먼저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되셨어요? 센트리온 헬스케어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매수가가 얼마에 하셨어요? 9만 원에 했는데 어제 못 팔았네요. 9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어제 10만 원 찍을 때 못 팔았어요. 장 후반에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긴 했는데 혹시 비중은 얼마일까요? 20%예요. 20%의 또 비중을 실으셨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저희 김민재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힘 꼭 내시고요. 예. 네, 김민지 전문가, 셀트론 헬스케어 갖고 계세요. 너무 걱정이 크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비중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20%인데요. 20%요? 근데 지금 어제 못 팔았다라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제 못 판 게 더 다행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이 삼형제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매도를 안 하신 게 전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오늘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또 줄줄 흘러끌하냐 그러고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뭐 굳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미 잡고 계시면 이대로 네. 갖고 있다가 뭐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저는 오늘 내려왔을 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 블록딜 이슈 때문에 겁나서 판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오히려 눌림목이다라고 해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산 분들이 결국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샀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작년에 제약바이오 악재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떨어진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애초에 주가의 위치가 15만 원대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작년 이제 투자 심리 악화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내려왔는데 맞아요. 네, 3만 원대까지 갔어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셀트론 제약이라든지 셀트론 종목을 다 추천했었는데 투자 포인트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번 코로나19 이슈에서도 코로나19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뭐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버텨줬었고 그 이전에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현재 차트에 여러 가지 뭐 동그라미 그림이라든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거 제가 이전에 지금 시청자님 상담하기 전에 상담했을 때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이 72,000원대의 선을 예전에도 한번 그어드렸고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블록딜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 이 72,000원대는 지지해주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날은 더 샀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제 못 팔아서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얼마에서 팔아야 돼요? 제가 이 셀트론 제약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유하면 굉장히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가도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고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결국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정부에서도 각국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분명히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슈에서 그리고 이후에 가장 부각받는 업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네. 제약 바이오주가 업황도 좋다고 하고요. 셀트론이 사실 실적이 좋잖아요. 다행히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문자 상담 풀어드릴게요. 오늘 문자는요. 오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루원부터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1,520원에 비중은 10%고요. 매수 시점이 2월이라고 해요. 끝자리 번호 6803님의 고민 하나 풀어보고요. 다음으로는요. 저희 김민지 전문가님 또 팬이신가 봐요. 잘생겼다고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30%고요. 도대체 언제 빨간불 볼 수 있을까요? 플러스가 오긴 올까요? 추매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51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루온부터 풀어볼게요. 오늘 종가가 1,590원이에요.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오늘 6% 넘게 떨어져서 괜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최병진 전문가 수익 더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거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우선적으로는 1,8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관련 테마가 강하게 부합이 되고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2차적인 목표가로는 2,000원 부근까지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지만 지금은 SNS 관련 테마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SNS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에는 수급이 쉽게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테마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자금을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보다는 SNS 테마에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슈팅이나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음 주 이상의 이제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대응을 짧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하락 구간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손절 라인으로는 1,4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좀 단기 매매 관점으로는 그래도 수익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 도와주셨어요. 수익 보시고 항상 기분 좋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BH예요. 아까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했는데 코로나 직전에 사셨을까요?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민재 전문가, BH가 뭐 회사는 어떤가요?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쪽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삼성 쪽, 즉 폴더블 쪽에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 즉 애플이 많이 팔리던 간에 아니면 삼성 쪽이 많이 팔리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BH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하락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건 분명히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좀 각광받을 쪽으로 결국 수급이 좀 가장 먼저 갈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내려온 뒤로 바로 3월 20일 금요일 날, 즉 3월 19일 목요일 날 코스피가 굉장히 급락이 나오면서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 상승이 나올 때 BH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상승을 한 후 버텨준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수급이 가장 좋은 쪽으로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H 같은 경우는 이를 차트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옆으로 어쨌든 행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 역시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증시가 코스닥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결국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좀 상승을 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역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유는 밑에서 일단 어느 정도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위에는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어제 이민희 S&P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위엔 저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H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지금 시장과 함께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종목인 부분을 이미 상한가를 올렸을 때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21,0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민희 S&P 즉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위에 저항이 돌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이 원유 문제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서 추가적인 한번 하락이 더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결국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위에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장이 지금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물어보셨거든요. 추가 매수는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유 감산에 따른 합의가 있다면 알아서 시장이 급등하면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이 감산의 합의가 실패한다면 이 충격파가 또 시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그리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을 때에도 충분히 손해볼 거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시장이 올라갔을 때 BH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 수익 아주 잘 주시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힌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뼈 전문 바이오 기업 파트너사는 유한양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90년대 유한양행 광고 기억하시나요? 우리 가족 비타민C, 삐콤C, 시청자님, 누나, 언니! 네, 재밌으셨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인 유한양행, 그곳의 파트너사라고 하는데요. 뼈 전문 바이오 기업 어디일까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곧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인데요. 이름에서 깨끗함이 묻어나요 라고 합니다. 주식 해결사 애청자님이시라면 이 힌트 보시면 바로 알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또 엄청 친절해서 엄청나게 힌트 쉽게 가져오세요. 이름만 봐도 깨끗함이 풀풀 풍겨오는 종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바로 시크릿 종목이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3글자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온라인 계약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미국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13일 만에 20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3만 학교가 휴교 중인데요. 사실상 바이러스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는 건 좀 뭐하지만 개별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문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재 전문가, 4글자 종목이에요. 뼈 전문 바이오 기업, 파트너사는 유한양행이라고 하는데 뼈 전문이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회사인가요? 아니요, 뭐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쪽에 당연히 속하는 기업이고 뭐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지금은 힌트를 제가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그럼 뼈면은 사실 그 파이프라인이 그 뼈 쪽인 거예요? 아니요, 파이프라인은 뼈 쪽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항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 쪽이요? 네네. 근데 힌트를 왜 이렇게 주셨어요? 헷갈리게. 네. 알겠습니다. 항암 쪽에 있는 지금 제약 바이오주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제약 바이오주 업황이 좋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볼게요. 자, 3글자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온라인 계약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쪽일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온라인 계약이 진행되고 이제 미국 또한 지금 휴교를 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긴 기간을 휴교를 하고 휴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온라인 계약 관련한 부분, 온라인 계약 관련한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미국에서도 관련 이슈가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 테마가 대세 테마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파생 테마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생 테마 중에서도 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관련 종목들 중에 대장주만 짚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수익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온라인 승부도 사실 전에 KM도 엄청난 수익률 주셨거든요. 이 종목도 기대가 되니까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 전략은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고도 안 알려드리는데요. 대신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 확인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은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힌트 방법과 또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호텔 신라 94,000원에 네. 호텔 신라 비중은요? 비중 20%입니다. 호텔 신라 매수가 94,00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예. 매수 시점이 언제일까요? 한 2월 중순경 되는 것 같은데요. 2월 중순이요? 예. 딱 코로나 그 때문에 급락 나오기 직전이군요. 전에요. 그 전이에요? 예. 괜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엄청. 이건 뭐 추가 매수 같은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현금은 좀 있으신 거죠, 그럼? 예? 현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50%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최병진 전문가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잘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생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 이 종목을 2월 달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호텔 신라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실적은 보지 않고요. 하여튼 네네. 이게 뭐 잘 올라가고 잘 네네. 올라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좀 아. 올라갔다 다시 좀 떨어질 때 샀는데. 네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 단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점에서 약간 눌림목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유럽이나 미국 이슈가 뜨다 보니까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호텔 신라의 실적을 봤을 때 그 직전이죠. 이제 2018년도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텔 신라에서 기존의 면세점이나 호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호텔 신라 이제 신라스테이라고 약간 중저가 브랜드의 숙박업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국가 간 이동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호텔 신라의 주업인 면세점과 이제 숙박업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시장이 반등함에도 빠르게 못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지금 이 종목에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은 한 2주에서 최대는 3주까지도 확장세가 좀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나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올 종목들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한 비중 20% 정도로 해서 이제 소액 단타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실 때에는 우선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 6만 원에서 이제 7만 원 사이 가격대 있잖아요. 예, 예.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시점에서도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수익을 그래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야. 네,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기존에 20%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하루에 뭐 비중 5%씩 하면서 4분의 1씩 이제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한 8만 원 부근까지 내려올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예. 하면은. 그리고 나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까지도 이제 실적 불안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2분기 지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부합을 하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올해 말까지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추가 매수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올해 말까지 10만 원까지 봐주셨어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예.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봤고요. 이번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 칭찬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귀여운 제인 앵커님,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아해요. 자, 먼저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중앙 에너비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1,5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요? 진단 부탁드려요. 끝자리 번호 4366님이 보내주셨어요. 중앙 에너비스 오늘 종가가 얼마일까요? 9,250원인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중앙 에너비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김민지 전문가? 네,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테마에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정치인의 정치 테마주에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시향 말씀드렸던 부분, 즉 이제 석유 감산 합의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도 같이 연결돼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11,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주들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원유라는 이 급락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뭐 하루 만에 또 없어질 부분도 아니라서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붙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는 기다려주시면 올라갈 수 있다고 또 설명 도와주셨네요. 꼭 수익 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살짝 지나쳤는데 귀여운 제이 앵커님이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두올산업입니다. 매수가가 2,515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2922님의 고민이에요. 지금 2,315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 두올산업 한 2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좀 추천주 아니신가요, 최경진 전문가? 네, 이 종목 맞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했던 종목인데요. 그때 당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최대 주주 변경건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 진출 기대 심리,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대구 수성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의 관련주이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유효하다, 재료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총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 진출 부분을 보면은 신약 개발이나 생명공학 부분으로 주력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부분,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나라에서 임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총선 관련한 부분이 이제 엮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경우 우선은 목표 주가 잡아드리면 2,65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약 개발 관련 부분 이슈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목표 주가 3,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올산업 1차 목표가는 2,6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000원으로 제시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요즘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좋잖아요. 근데 DPC가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7,62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유유. 지금 유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종가가 6,660원이에요. 끝자리 번호 0330님의 고민인데요. 그래도 김민재 전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지금 최대라는 지금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서 이번에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보시면 시장이 약간의 반등만 나왔을 때 지금 관련 뭐 어떤 테마 종목들 역시 다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 총선주도 오르고 있고 지금 이 방탄소년단 테마주도 역시 똑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에서 애초에 이 종목을 좀 물량을 좀 모아놨던 세력들이 다 팔지 못하고 나간 상태에서 어떤 호재가,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는 모습과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이 나오자 바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보시는 것처럼 딱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좀 맞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었다가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가격이라서 같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시청자님 다행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유하셨다가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고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들 AS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방금 그 탑3, 수익률 탑3 보셨나요? 대단하신데 오늘 어떤 종목 AS 해주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몬, 셀트리온 제약, 알서포트, 톱텍이 있는데
와, 수익률이 요즘 너무 좋으세요. 이 중에서 오늘 레몬이 상한가 같고 다 좋았는데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레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근데 레몬이 지금 38% 수익률인데 이제는 그냥 팔 각일까요? 아니요,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톱텍도 그렇고 레몬도 그렇고 지금 같은 회사, 즉 톱텍의 자회사가 레몬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추천했었는데 오늘 두 종목 모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량주 위주로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에서 그런 종목들을 사실 설명을 좀 드리다가 너무 수익률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좀 테마주를 좀 가지고 오고 있고요. 레몬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승률 대열에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 구간이 어느 정도 다 뚫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역시 그대로 홀딩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톱텍도 역시 같은 관점의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몬뿐만 아니라 톱텍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레몬 일중 차트 보니까요. 처음에 상한가 갔다가 깨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배웠을 때 물량 떠넘기기라고 배웠는데 혹시 위험한 종목 아니에요? 네,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사실 뭐 물량 떠넘기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3,400원, 즉 3월 10일 경에 13,400원의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량을 충분히 지금 소화하고 결국은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더 끌어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강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몬에 대해서 AS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바이오톡스텍, 부강약품, 엑세스바이오가 있는데요. 와, 최병진 전문가 역시 너무 좋습니다. 다 3월달 추천주인데요. 심지어 3월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55% 수익이 난 부강약품 해보겠습니다.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제일 적은 수익률인데 55%라 그렇죠. 부강약품 요즘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잖아요. 이제는 팔 각일까요? 지금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 제가 유튜브 채팅창을 봤는데 부강약품을 추천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강력하게 밀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부강약품 또한 이 부분을 피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종가를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었고 추가 상승 여력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상향하실 예정인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은 드렸던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드리자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27,900원까지 올라갔으나 지금 25,000원 부근이 심리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800원까지 소폭 상향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은 24,800원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추가 질문 한 개 더 있어요.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강약품이 그럼 정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저께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정고점이 밑이라서요. 네, 그렇죠. 정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버비르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임상 시험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길리어드 관련한 부분이나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승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걸리던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한번 길게 볼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고점을 뚫고 지붕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무난하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고점을 돌파 28,000원 부근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3만 원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요. 사실 돌파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24,8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 레몬 수익률 38% 넘는 수익률 버텨보자. 저항 뚫렸다 더 올라갈 종목이라고 설명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부강약품 55%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 지속 더 가져가자라고 설명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버틸각 팔각 보고 오니까요. 오늘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또 큰 폭의 상승을 주실까요? 힌트 봤으니까요. 종목명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에요. 네 글자고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는데 항암 관련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트너사가 유한양행이면 뭐 어떤 회사죠? 네, 종목명 이번에는 바로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 오스코텍이다라는 종목이고요. 아,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 아까 항암 쪽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해양양과 과거에 뭐 기술 이전 이슈도 있었던 기업이고요. 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치료제를 이 치료제에 따른 호재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소세포폐암 이 관련 치료제가 딱 하나 있는데 타그리소라고 지금 해외 쪽에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지금 이 레이저 티닙이 충분히 만회하면서 시장에 이제 나왔을 경우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까지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로열티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암학회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상으로 일단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도 어쨌든 좀 재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8월달, 9월달에 다시 암학회가 열리게 됐을 때에도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오스코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 23,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치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18,500원과 23,5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충분히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목표가가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드려도 지금 이번에 뭐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을 뭐 팔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종목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뭐 쌍끌이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이번 뭐 코로나19 이슈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은 분명 어떠한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차트를 또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번 코로나19의 이슈가 있었나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낙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낙폭은 없었던 거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셨을 때에도 거의 뭐 코로나19의 영향권은 전혀 뭐 볼 수 없는 종목, 즉 굉장히 위로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이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오기만 하면 꼬리 달고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은 이번 제약바이오 상승 중에서 가장 좀 큰 상승을 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의 바로 추천주였습니다. 목표가는 23,500원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아까 오스코텍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3월 10일자로 왜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이 코로나19의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주가가 사실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큰 폭의 원유 급락이라는 추가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내려왔지만 결국은 저점 위치에서 결국 멈춰졌었던 부분, 즉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트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다면 누군가가 이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다라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만 보셨을 때에도 양쪽에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강하게 좀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시장이 결국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결국 제약바이오, 즉 시가총액 상위 쪽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제약바이오 종목이 바로 이 오스코텍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요, 바로 오스코텍이었습니다. 사실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지만 그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네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이름에서 깨끗함이 묻어나요라고 하는데 5글자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 한국 알콜. 한국 알코올은 어때요? 네 글자인데 깨끗한데요? 한국 알코올 깨끗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종목 수가 5글자이기 때문에 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94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지금 뭐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한 차례, 두 차례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관련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시금 하락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면서 기술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솜이나 화장지나 물티슈나 여러 가지 생필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필품 관련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필품이 이제 품절 대란이 나타나면서 구하기가 힘들다. 그에 따라서 수출하는 기업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무적으로나 기업 보고서만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200억 원 이상의 수출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은 중과치세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맞춰서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은 관련 테마 엮이면서 강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 부분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제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 관련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 집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고 말을 했는데요. 논의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스카프를 두르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마스크 관련 이슈가 대기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마스크 의무 착용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큰 고수익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차적으로 중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급등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 테마가 약간 조정기에 거치면서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추세는 이미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미국발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한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선 4,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자면 4,100원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아직 재료가 존재하는데 시장의 악재가 굉장한 강력한 악재가 발생했다고 나타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목표가는 4,100원에 손절가 2,500원인데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개되는 시크릿 종목, 바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이 종목 힌트가 조금 난감해서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온라인 계약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조금 뭉뚱그려진 느낌이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네, 이 종목을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자면 온라인 계약 부분을 보면은 다들 교육주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카메라 관련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삼성전자 뭐 갤럭시 S20를 봤을 때에도 지금 펜타 카메라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6월, 7월 그리고 9월 달에는 차기 노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2도 정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보면은 기본적인 본년의 주업에서도 실적 기대감 존재한다. 그리고 온라인 계약 부분에서도 지금 웹캠이나 그리고 뭐 노트북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상 3D 센싱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가 온라인 계약 이후에 만약에 뭐 판매량이 늘어난다,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고수익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 종목이요. 추가적인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요. 방송 말미에 끝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프로그램에서 안 알려드리는데요. 가격 전략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MTN 실시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MTN 실시간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TV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꼭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가격 전략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오늘 종목 어떤 가격 전략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신 김에 또 좋아요와 구독은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종목명 궁금하시죠? MTN 유튜브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프로그램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